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장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초고액 포상금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공익제보 역사상 단일 사건 기준 최고 금액인 무려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이 한 개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도시 재개발 주택정비사업구역에서 발생한 지자체와 민간조합 간의 은밀한 비리였습니다. 원래 조합은 구역 내 포함된 약 1만 평방미터의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땅값을 아끼기 위해 유상 매입 면적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구청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담당 구청 공무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승인해 주었고, 심지어 나머지 절반의 땅은 조합에 무상으로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국가 재정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힐 뻔한 이 불법 무상양도 사건은 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제보로 지켜낸 국공유지의 가치는 무려 375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은 과연 어떻게 산정된 것일까요? 권익위 규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입해 역대 최고액의 보상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파격적인 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잡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비리를 민간 제보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정부는 상한선 규정을 없애고 수백억 원까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기업들의 불법 가격 담합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기업들의 밀실 담합은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아 외부에서 알아채기 불가능하므로 공정위는 이를 깨부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용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최대 30억 원이던 포상금의 상한선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담합을 신고해 부과된 최종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를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고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설사나 정유사의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 3천억 원이 확정되면 제보자는 최대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실제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기업 담합 적발의 70% 이상이 이러한 내부 고발과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수십억 원을 주더라도 국가 재정에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환수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내 동료가 나를 찌르고 거액을 받아 떠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어 범죄의 공모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 효과도 큽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역시 엄청난 규모의 고액 포상금 제도인 탈세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 트렌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만 무려 813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제도의 현재 법적 최고 한도액은 탈세 제보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 최대 3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서 단순히 정황만 적은 추측성 신고는 100% 기각당합니다. 세무조사관이 즉각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중 장부 원본, 비자금 통장 사본, 경영진의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탈세 제보 역시 회사의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는 재무 책임자 등 내부자의 지분이 압도적입니다. 통계상 매년 접수되는 탈세 제보 2만 건 중 실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약 2% 수준인 300에서 500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늘구멍을 뚫고 선정된 이들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이며 매년 한도를 채우는 고발자도 나옵니다. 더불어 체납자들이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미술품이나 외화 등 은닉재산을 찾아내 고발하면 징수 금액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이런 고액 포상금 제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며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익 포상금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연간 공익 및 부패 신고 건수는 최근 74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권익위의 지급 형태는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나뉘는데 보상금은 국가가 손해본 돈을 실제로 다시 환수했을 때 지급됩니다. 아동급식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요양급여 등을 가로챈 불법 브로커나 요양원을 신고해 환수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30%를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최고 한도액 역시 무려 3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국가가 직접 돌려받은 돈은 없더라도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거나 대형 참사를 막는 등 공익에 기여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나옵니다. 일상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초급 단계로는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헬스장이나 인테리어 공사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이체 확인증을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거부당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한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최고 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주목받는 것은 허위 도수치료 서류 등으로 성형시술을 대리해주는 실손보험 사기 신고입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이러한 은밀한 제안을 받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철 후보자들의 돈봉투 살포나 불법 식사 대접 등을 녹음이나 사진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 역시 소방차 구역 불법 주차나 파손된 보도블록 등을 사진으로 제보해 포상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운전 중 도로 위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10에서 20%를 환경개선 포상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활동을 파파라치라 부르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으나 이제는 공동체를 지키는 정의로운 연대라는 인식이 정착되었습니다. 다만 고발을 결심할 때 가장 걱정되는 신분 노출과 보복의 공포는 국가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강력한 형사처벌 및 징역형으로 다스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변호사의 이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비리를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일상 속 투명한 감시의 눈과 확실한 증거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기회이자 사회를 맑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